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날씨 화창합니다. 이 화창한 날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고 달려볼까 합니다. 2020년 등장한 4세대 소렌토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신형 모델이 교체가 됐죠. 4세대 소렌토 아주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큰집 현대 산타페보다도 더 많이 팔려서 연간 6만 대 이상 팔리는 모델이죠. 그래서 3년 연속 중형 SUV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로 그 모델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죠. 엔진 출력 180마력, 전기 모터 47.7kW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 시스템 출력이 메이커 발표 자료에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총 시스템 출력 227마력으로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공차 중량이 1890kg이니까 마력당 무게비 약 8.3kg가 되죠. 그러면 8초 9초 정도의 시속 100km를 주파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다. 좀 무난한 성능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235 60118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체 길이가 4815mm고요 너비가 1900mm, 높이가 1700mm에 달합니다. 5인승, 6인승, 7인승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4WD냐 2WD냐 이 조합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시승할 모델은 1.6 가솔린 터보의 올힐 드라이브 기능을 적용한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판매 가격 EWD 그러니까 투휠 드라이브 기준으로 친환경 세제 혜택 후 가격이 3,786만원에서 4,455만원입니다. 이 차 시승하는 이 차는 1.6 시그니처의 올휠 드라이브 4,742만원 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옵션을 보태면 5천만원이 좀 더 넘어가는 5천만원을 상회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과연 어떨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누르시고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실내 들어오면 아주 견고한 가로라인이 딱 버티고 있죠. 12.3인치 모니터 두 개를 이어붙인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역시 가로 라인을 강조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면 하나, 둘, 2.5회전 하죠. 가끔 보면 야, 저는 왜 저렇게 핸들을 자꾸 돌려? 몇 회전인지가 그게 왜 뭐가 중요해?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 어떤 그 차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개 자동차들이 2.5회전, 3회전을 하거든요. 2회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저께 탄 아우디 RS3 같은 경우는 1.8회전을 했습니다. 2회전이 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차의 성격, 조향 성능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3회전 정도 하면 무난한 그런 락트락 조향비죠. 칼 같은 조향보다는 편안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승차감을 좋게 하는 그런 락트락 조향비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2회전 정도 한다 하면 아주 타이트한 거죠. 그래서 아주 칼같은 조향, 날카로운 조향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둔 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락트락 조향비가 3.5회전 거의 4회전 가까이 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이건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둔 그런 조향비구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미루어 짐작한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차 락트락 조향비 2.5회전 한다, 승차감과 성능을, 조향 성능을 모두 감안한 그런 락트락 조향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왼편에는 음성 명령 그리고 뭐 오디오 쑥 나오니 돼. 미디어 조절 버튼, 전화 버튼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불리는 주행 보조 시스템들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죠. 자, 그 안에 이제 계기판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된 계기판입니다. 게이지 스타일을 서클로 할지 심플로 할지, 심플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그냥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올라오는 정보들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죠. 홈화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비게이션 그리고 하이브리드 볼 수가 있고요. 연비 그리고 모터 사용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모터, 배터리 보여주고 있고요. 배터리 지금 절반 밑으로 내려왔죠.
많이 떨어지면 엔진이 가동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사운드, 이 차에는 크렐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전후, 좌우, 중음저음, 안내음,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있나? 운전자 보조, 주행 편의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들 들어와 있죠. 주행 안전, 전방 안전, 경고 시점, 전방 교차 안전, 전방 측방 안전, 주차 안전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차거리 자동,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후진으로 넣게 되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또한 후진으로 넣으면 주차 가이드라인이 별도의 조명으로 보여줘서 또한 주차가 서툰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내비게이션 연동해서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회생제동과 관련해서는 주행 모드를 에코로 하게 되면 이 패들 시프트가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오토가 되어 있죠.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하게 되면 변속을 위한 패들 시프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조 버튼은 이 부분에 보면 전환 조작계죠. 누르면 센터페시아 모니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뜨고요. 또 한번 누르게 되면 공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키, 스마트폰 키, NFC 카드 키, 스마트폰에 디지털 키 정보를 담아서 키 없이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디지털 키 기능을 이용해서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차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이용 안내. 애매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도 돼 말아 할 때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음성인식, 라이언어 피치 뮤직,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죠. 10인치 화면 아주 크게 널찍하게 앞차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가 표시됩니다. 화면 밝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기능들 따로 본다면 폰 프로젝션,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네요.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시네마, 왓챠, 웨이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트인캠, 빌트인캠 2 기능이죠. 블랙박스 카메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빌트인캠이고요. 음성 메모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차 모드 하게 되면 사이드미러 접히고 창문 닫히고 와이퍼 작동 중지하고 썬루프 닫히고 이런 기능들을 한 번에 작동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내차 위치 공유 010-567 현재 위치를 약 1시간 동안 공유가 되네요. 소렌토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현재 제 위치를 공유합니다. 소렌토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38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기아 카페이 카드 연동시켜 놓으면 차 안에서도 따로 내리지 않고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트홈, 차에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 연동시켜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덮개가 있고요. 덮개를 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그리고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좌우로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그리고 냉풍 시트 좌우로 준비되어 있고요. 6단 자동 변속기를 조절하는 변속 레버 로타리식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S모드는 따로 없죠. 변속 레버로 수동 변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능보다는 편안한 승차감, 무난한 성능을 지향하는 차다라는 것. 변속 레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주행 모드 선택하는데요. 온로드에서 에코, 스포츠, 스마트 그리고 트레인 모드가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면 트레인 모드가 활성화되죠. 오프로드 모드입니다.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4개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네요. 2단계로 설정 가능한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 오토 홀드,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 보조 그리고 후진 하게 되면 이 카메라가 나오죠. 카메라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앵글로 볼 수가 있고요. 3D로 차량을 띄워서 차의 전후 좌우 위아래를 다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죠. 지문 센서입니다. 이 지문 인식 기능을 통해서 이 차에 로그온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콘솔 박스가 제법 깊습니다. 이런 별도의 박스도 있고, 이 안에 이런 정도의 백 2개는 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고요. 위로 보면 SOS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한 번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통화가 종료가 되네요. 이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 차들 보면 SOS 버튼 위로 뚜껑이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뚜껑을 열고 SOS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SOS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룸미러 이렇게 레버를 제끼면 화면으로 표시가 됩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아주 넓게 선명하게 비춰주고요. 다시 레버를 제끼면 거울로 표시가 됩니다. 네, 운전석 실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아주 편안하네요. 운전석 1열 시트보다 뒷좌석이 높습니다. 극장식 배열이라고 하나요?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좀 높아서 시야가 조금 더 편안하고 넓죠.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완전히 열리고요. 닫힙니다. 닫힐 때 걸리면 차창은 되감기고요. 수동으로 햇볕 가리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도어 트림에는 2단계로 적용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 있게 세워서 들어갑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 싶고요. 뒷좌석에서 특히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고급스러움 충분히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USB 포트, C타입 포트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2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12V 전원 아울렛, 그리고 220V 전원 아울렛 각각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전원들 사용하고 충전하고 전자기기들 사용할 수 있겠다 싶고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이렇게 들어와 있죠. 3개의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쇼퍼 드리븐 카처럼 아주 시트를 앞으로 밀어버리고 뒷좌석 이 오너석 자리를 좀 더 넓게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뒷좌석 공간 바닥은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지 않죠. 유효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이렇게 뒤로 이만큼 더 뒤로 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자세 잡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정도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뒷좌석은 또 이쪽에 있는 레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6대4로 조절이 되네요. 트렁크 잠깐 살펴보시죠. 바닥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넣어서 이렇게 바닥이 높이 올라왔나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밑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 만나게 되죠. 소화기와 응급처치 키트 준비되어 있고요. 안에 또 뭔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런 공간 마주하게 되는 거죠. 트렁크 바닥에 이렇게 충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숨겨 놓고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준비되어 있고 12V 아울렛 있습니다. 자, 눌러보면 이렇게 툭 해서 뒷좌석을 이렇게 버튼으로 접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화창하고요. 외기온도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많이 선선해졌죠.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고 시승 진행합니다. 파워트레인 먼저 살펴보시면 1.6 가솔린 터보 엔진 180마력의 출력을 내고요. 여기에 47.7kW의 전기 모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180마력과 47.7kW의 전기 모터로 최고 출력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 찾아봤더니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원표에는 엔진과 모터 출력을 따로따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총 시스템 출력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미국
쪽 자료에서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최고 출력 227마력으로 나오는데요. 무난한 힘이죠. 자, 쭉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른바 빨래판 길 지나고 있습니다. 노면의 충격이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고요. 차체 높이가 1700mm, 그 시트 포지션도 어느 정도 높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에 이 높은 곳까지 전달되면서 좀 증폭되는 좀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배터리가 밑에서 딱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전기차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차체 진동 흔들림을 좀 더 많이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하지만 시속 90km 전후의 어떤 그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크게 불안할 게 없겠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자랑하는 드라이브 YG2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까지 더해져서 완성도를 더욱 더 높이고 있는데요. 계기판 보시면 모두 3개 차로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차로를 인식을 하면서 내가 달리는 주행 차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3단계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방향 시동을 살짝 켭니다. 그러면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안 쥐고 있으면 차선 변경을 하지 않거든요. 중간에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방향지 시동을 켜주면, 그리고 핸들을 가볍게 쥐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주는 거죠. 작동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죠. 뒤로 오는 차가 없어야 되고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차선은 점선이어야 되고요.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차선 변경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아주 초보 운전자라고 해도 충분히 차선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에서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한다 라는 얘기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좀 멀다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개선되는, 발전하는 그런 기술을 이런 데서 또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속 100에서 1900rpm 보이고 있습니다. 2000rpm이라고 봐야 될 테고요. 3단 4600 rpm이 아무래도 좀 높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배기량이 작고요. 1.6 터보 엔진이고요. 여기에 변속기도 6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배기량이 좀 크거나 8단이나 9단 변속기를 사용했다면 rpm 1500까지도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엔진 배기량이 작고 변속기도 6단 변속기를 적용하다 보니 엔진 rpm은 좀 더 높게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스포츠에 놓고요. 툭툭 가속 페달 밟아봅니다. 가속 페달에 아주 민감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대형 SUV이다 보니까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좀 가속 페달을 좀 더 깊게 밟아서 속도를 끌어올려 봅니다. 바람 소리가 먼저 더 커지죠. 엔진 소리, 스포츠 모드에서도 엔진 소리는 그닥 크게 들리지 않고요. 바람 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노면 굴곡을 타고 차체의 흔들림이 발생할 때 좀 움직임이 크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엔진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는다. 수동 변속을 통해서 변속기를 낮춰도 바람 소리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죠. 스포츠 모드에서도 대체로 순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런 그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서스펜션은 약간 하드한 딱 중간 값에서 살짝 소프트하게 반 스텝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단단한 느낌은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고개를 들어 앞을 보면 10인치 사이즈로 차창에 표현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깔끔하게 보입니다. 지금 햇볕이 아주 강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보이고요. 필요한 주행 정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로 가면 하이브리드 배터리 잔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모드로 지금 가고 있죠. 엔진은 RPM 게이지 보면 0, 엔진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시속 68km 속도에서
배터리 주행을 하는데 슬슬 가속을 해도 EV 모드가 유지가 됩니다. 아까 달릴 때는 시속 90km에서도 EV 모드를 가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엑셀 오프하면 충전 모드로 가죠.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쭉 가속을 하면 엔진에서 모터 지나서 이제 배터리로 충전을 하게 되고요. 남는 힘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쌓이면 살짝 가속을 하면서 전기차처럼 움직일 수도 있게 되고, 때로는 엑셀 오프에서 탄력 주행으로 아주 먼 거리를 이동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쭉 가서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이고요. 하나, 둘, 셋. 급제동을 해봤는데요. 비상등은 깜빡이는데 그냥 안전띠는 느슨한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륜구동 적용하고 있고요. 차체는 좀 높습니다. 18인치 타이어 사용하고 있죠. 좀 공격적인 코너링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속도 쭉 끌어올리고요. 고 스포츠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동 턴. 차체는 좀 기울어지죠. 하지만 속도를 좀 더 낼 시도를 할 정도로 안정된 그런 느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체 높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 전달이 되고요. 타이어도 살짝 비명을 지를까 말까 그 경계선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약간 차체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좀 다이나믹한 느낌을 더한달까요, 재미를 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난한 성격의 대형 SUV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사용되는 차에게는 이런 무난하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고성능의 아주 디자인이 튀는 그런 차들을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500마력짜리 빨간 차를 보고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정작 내 차를 고를 때는 보수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은 평범하고 보수적인 보통의 가정을 위한 차로 이 차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EWD 기준으로 3,786만원서부터 4,455만원 시승하는 이 차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인 경우에는 4,742만원입니다. 이런저런 옵션 더하면 뭐 5천만원 좀 넘어가겠죠.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GPS 계측기 통해서 측정을 해 볼 텐데요. 자, 이 차 최고 출력, 엔진 출력 180마력, 모터 출력 47.7kW, 총 시스템 출력 227kg로 본다면 마력당 무게비 약 8.3kg가 됩니다. 9초 전후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 둘, 셋. 자,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결과는 이렇습니다. 덩치가 있어서 차근차근 힘을 모아서 속도를 더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또 제법 빠르게 달린다 싶은 반응이네요.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13.8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1.6 가솔린 터보와 전기 모터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성하고 있고요. 엔진 오토 스탑 기능, 모터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에 중점을 둔 세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 30도입니다. 실내 온도 21도. 풍량 2단계 드라이버 온리 모드로 에어컨 세팅을 하고요. 주행 모드 에코. 자, 주유 정보를 세팅을 다시 합니다. 세팅 다시 했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빠른 속도로 꾸준하게 달리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에는 그렇게 썩 이롭지 않습니다.
간간히 교통 체증 구간, 저속 주행 구간이 섞여 있을 때 하이브리드 연비가 좀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유로 27.7km를 27분 동안 달려온 평균 연비 지금 리터당 20.4km 기록을 했고요.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연비 미쳤습니다. 리터당 21.5km 찍고 있습니다. 네, 교대역 도착했습니다. 이제 신호대기로 멈춰 서는데요. 연비 리터당 21km 기록했습니다. 20을 넘고 다시 21을 찍네요. 대단합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13.8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 공인복합 연비도 대단한데 그것보다도 무려 리터당 6km를 더 가는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2차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음성인식 시스템입니다. 음성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헬로 벤츠, 안녕 BMW 하게 되면 음성인식 시스템이 반응을 하죠. 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기아 차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헬로 기아, 안녕 기아, 헬로 소렌토 반응이 없죠. 이런 음성명령으로 음성명령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는 좀 아쉽습니다. 엔진 배기량이 한계가 살짝 보이죠. 시속 100km에서 RPM을 1900 RPM까지 끌어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좀 높은 감이 있는데요. 이럴 때 변속기라도 6단이 아니라 한 8, 9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면 효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로 달릴 때 엔진 회전수를, 분당 엔진 회전수를 1500 전후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무난한 중형 SUV이다 싶고요. 효율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그런 세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180마력의 엔진, 그리고 거기에 47.7kW 모터를 결합해서 약 227마력 정도의 힘을 내는데 이 차의 덩치에 비하면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보다 효율에 방점을 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어도 60 시리즈 18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효율을 무시하고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무난하고요. 조금은 보수적인, 가장 보수적인 남성들이 선택하기에 딱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3개의 파워트레인을 적용하고 있죠.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디젤 엔진까지 모두 3개의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 이를 통해서 시장의 그물을 좀 넓게 펼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산타페에는 디젤 엔진이 없는 것, 디젤 엔진이 빠졌다라는 얘기고요. 하지만 기아에서는 디젤 엔진 아직도 선택은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가 없죠.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차와 비교한다면 훨씬 높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편의 사양들을 갖추고 있어서 또한 그 수준도 상당히 높죠.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비슷한 성능, 비슷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갖춘 수입차와 비교를 한다면 가성비가 가격 경쟁력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4세대 소렌토의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고 본다면 상품성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